이어서 한국 경제의 개혁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 비전의 논의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거나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한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많은 그런 논의들이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의 민주적 사회주의론과 진보적 구조개혁 논의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사회권력 강화를 위한 대한경제 구축 모델이 제기된 적도 있고, 또 괜찮은 자본주의 모델이 제시된 적도 있습니다. 또 새정치경제학 연구그룹에 의한 대안적 발전 모델이 제기된 바도 있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공동연구그룹에 의해서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경제 모델의 공통점은 우선 현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토대로 체제전환 내지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소련 사회주의에 대해서 국가 사회주의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대한 시장 기능이 가지고 있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인식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한경제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점은 이런 자본주의 현실을 지역 차원에서부터 대안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모색하고자 하는 지역 차원의 대안 전략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후에 정의당의 대한경제 모델의 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한경제 모델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비전을 세우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한국 경제의 개혁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현재 정의당이 갖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과제는 이런 대한경제 모델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와 함께 현실에서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천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런 대한경제 모델 비전의 마련은 현식이 한국 경제의 불평등 심화, 기술 변화에 대응한 고용 없는 성장, 대중소기업 양극화, 중소자영업의 위기, 지역 불균등 발전 등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전과 함께 마련되어야 하고, 또 이런 대한 비전의 마련과 함께 한국 경제의 어떤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실천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구체적인 개혁 과제는 경제민주화 논의로부터 다시 촉발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시장 경쟁에서의 개별 기업의 어떤 힘겨움, 그다음에 대자본의 독점적인 어떤 생산 수단의 어떤 소유로 인해서 경제의 사회적 목적의 상실, 노동자들의 소외, 이런 문제들이 경제민주화 실천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쟁의 승자 독식은 규제되어야 하고, 경제 주체들의 어떤 경제활동의 결과인 이익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배구조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경쟁의 승자 독식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생산수단과 축적된 부의 사회적 소유, 공유 등 다양한 소유 형태를 촉진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통한 생산수단과 부의 공유는 노동자들이 겪는 자산 형상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산 및 분배 활동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대자본에 대한 시장 규제 강화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 공통자본의 유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참여와 실천을 조직해야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논의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비자의 기업 감시나 규제, 또 노동자들의 경영 감시나 경영에 대한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과거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은 2012년에 공정거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들이 담합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착목해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또한 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2016년에는 노동자들이 경영자들의 배임행위 등의 경영에
오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의당이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탈탄소 사회를 향한 실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탈탄소 사회의 실천 방향은 자본주의 내에서 작동하는 자본의 이윤 추구 욕망을 제도적, 실천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정치적 실천이 필요한 과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실천 과제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에너지 원천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 욕망과 개인의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 시스템을 사회적 생산, 사회적 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체제를 작동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탄소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의 개혁 전략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녹색산업혁명, 지역순환경제 실천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전략으로서 기업의 이해관계자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혁입니다. 기업 내부 또는 외부의 경영에 대한 감시, 참여가 절실합니다. 2022년 1월에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소송제 도입과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 경영의 관철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실천에서 금융개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융은 경제활동의 핏줄이자 공공재이고 가치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경제의 금융배제 현상,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금융배제 위험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금융배제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금융배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금융 지원이 결합되어야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금융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금융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탄소 사회로 향한 경제적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다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또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독일의 태양광 발전소의 절반 가까이는 사회운동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탈탄소 사회로 향한 경제적 실천 전략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의 후보인 심상정 후보의 대선 공약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의 공약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탈탄소 사회를 향한 실천이 이런 생산의 부분뿐만이 아니고 소비의 부분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자가용 사용 대신에 대중교통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민간의 어떤 소비를 축소하고 또 그걸 통해서 탈탄소 사회로 향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실천은 대중교통 분야뿐만이 아니고 경제의 전 분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대중교통 공약은 그 의미가 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지역 소멸 위험 현상은 지역 불균등 발전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지역 불균등 발전의 현실에 대해서 정의당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불균등 발전의 현실에 대한 대안은 지역 순환 경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역 순환 경제는 지역에 축적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내 재투자력을 높이고 지역 내 산업 연관을 강화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 순환 경제를 통해서 지역의 자금이 투자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지역의 부가 더 많이 축적되고 또 더 많이 투자되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순환경제 실천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 과제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역공공은행을 통해서 앞서 말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지역공개 자금이 지역 내에서 투용자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금융자금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대한경제 모델의 논의와 구체적인 경제적 실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 탈탄소 사회를 향한 정치적 실천,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치적 실천이 정의당 앞에 놓인 구체적인 어떤 경제적 실천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대안에 대한 어떤 비전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